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2일 토요일 밤 10시 36분입니다.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장 마감 살펴볼 건데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기술적으로도 중요했고 이슈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좀 나왔고 그랬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, 이 이슈는 그를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나온 거죠.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왔습니다.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봐요. 하나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기자인지 하여튼 한 분 계시는데, 닉 티미라우스라고 한 분 계시는데, 이분이 이제 뭐라 글을 썼어요. 근데 그 글이 시장을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 조금 좀 신뢰도는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일단 저런 소식이 이 시장의 긴축 우려를 다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.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12월에는 50bp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긴축 우려 완화됐다 이러면서 좀 상승을 한 거죠. 이거 지금 상황에서 저게 악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시장은 상승했고요. 저거를 또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. 저거는 일단 호재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당장은요. 물론 이제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저게 진짜 호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지금은 이제 긴축 우려 이러고 있기 때문에 75로 올리다 50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속도 조절 이러면서 50bp 올리는 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긴 있는데, 근데 이제 그저 이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중장기적으로는 저게 굳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저걸 호재로 본 거예요. 좀 그 점을 좀 잘 아셔야 되겠고,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인플레가 여전히 잡히진 않았죠. 인플레가 꼭지를 쳤다라는 신호도 없습니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연준 사람이든 누구나 전부 다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긴 한데, 근데 이제 75가 아니고 50으로 올린다는 건 뭐예요? 야, 경기 침체가 올까봐 무섭다라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, 연준에 대한 그런 경제 인식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. 지금 경기가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,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식에 깔려서 50만 올리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시장이 이제 이걸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이제 말짱 꽝이 될 수가 있긴 있는데, 근데 아직은 그런 생각은 할 때가 아니고, 지금 당장은 75 올리다가 50만 올린다? 야, 그러면 대단히 좋은 소식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일단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 거고, 시장은 그렇게 맞게 대응을 한 거,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논리적으로 잘 움직였다라고 생각해요.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, 일단 당장 이건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호재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. 또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이 어젯밤에 이 일본에서 아마도 그죠? 여기 보시면 서스펙트라고 써 있죠. 일본에서 아마 이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 나오고 엔화 강세, 달러 약세, 엔화 강세 나오고,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의 어떤 주변 자금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준 그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 티밀하우스의 이런 기사나 이런 썰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한 효과가 있었고,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인데요. 일본의 이 개입 같은 경우,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그 자금 시장의 증시 주변 자금, 이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미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재를, 티밀하우스와 이 일본의 개입 가능성,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은 신나게 올랐죠. 양날개를 달고 오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원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, 전 종목이 다 올랐고,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상승 폭도 좀 제법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은, 이 중요한 저항을 보시면은 이 돌파한창 했다고요.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, 옵션 만기일이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, 물론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좀 제끼고, 순수하게 일단 어떤 그 지지와 저항 측면에서만 봐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.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3,720을 넘지 못했었죠, S&P가. 그러면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. 근데 어젯밤에 어때요?
어젯밤에 아래 꼬리를 달고 급반등을 했죠. 급반등을 했으니까 뭐예요? 급반등하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던 저항을 소화를 했어요. 물론 이제 이 실제적으로 어딘가를 넘어가면서 더 탄력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3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데를 넘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약간 좀 애매함이 좀 사라졌습니다. 이 눈앞에 안개가 가득 껴있던 게 좀 사라진 거죠. 금요일날 저녁 영상만 해도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렸는데 그런 애매함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의 급락 위험 이런 거 좀 많이 사라지고 일단 시장은 지난 두 달간의 반등을 끝내고 여기 8월 16일, 15일쯤부터 시작된 이 하락 두 달간의 하락을 끝내고 나서 드디어 일단 좀 반등을 해보려나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. 아래쪽으로의 위험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박스권을 극복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. 박스권 상단은 어디예요? 3,800.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으로 오른다 만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 직전 고점 3,800을 돌파한 척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 애매한 이런 이상한 이상한 그 마디 가격 안에서 박스권으로 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쪽으로 좀 힘이 좀 많이 실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좀 일단 3,800까지 일단 오르려고 시도를 하겠죠. 그래서 3,800까지 일단 도전을 할 예정인 것 같고 다음 주에 3,800 넘어가면 이제 3,900까지 좀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고 3,800 못 넘어가면 또 이제 뒤통수도 빡빡 긁으면서 이거 또 탄력적인 반등 못하고 또 박스권으로 기다가 또 빠질라나 또 하여튼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 답답한 구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구간에서 일단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두 달간 빠지다가 이제 좀 반등 좀 하려나 이런 희망을 좀 품을 수 있게 됐어요. 하여튼 좀 애매함이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나스닥도 그렇죠. 숫자만 다르죠. 예, 숫자만 다릅니다. 똑같습니다. 11,250이라는 자리를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 넘어갔는데 어젯밤에는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한 착을 했으니까 더 위쪽으로 가겠다는 신호겠죠.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 돌파한 착 했으니까 강력한 매수세 나온 거고 위쪽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11,650 정도 자리가 이제 직전 고점 자리로서 의미 있는 자리죠.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겠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양대 지수가 둘 다 어떤 그 급락 위험 이런 일단 그런 거에선 좀 많이 벗어나고 이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막 계속 뒤통수를 끓게 했던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다소 좀 벗어났죠.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 저런 양봉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티밀하우스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고 뭐고 또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이런 걸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한데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만약 되돌리면은 또 이제 또 사람 또 답답하게 만드는 거고요. 하여튼 지금 지켜보자고요.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두 달간 하락한 게 분명히 이 피로감이 아직 소화된 게 아니긴 합니다. 여기서 하여튼 자칫 잘못 자빠지면은 대폭락 금융위기로 가는 건데 아무튼 어제 저렇게 상승을 해주고 했으니까 일단 매수세를 보여준 거니까 갈수록 급락 위험 당장 올해 무슨 일이 난다 이런 건 이제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도 올해는 평화롭게 지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확실히 지난 두 달간 많이 빠진 거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실 생각이 있긴 있나 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이 시장이 대폭락할 만한 그런 이슈도 일단 잘 없기도 하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가 망하고 실제로 진짜 위기급 이벤트가 생겨야 그래야 이제 대폭락을 하거나 이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지금 그런 이슈 없으니까 일단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자연 반등도 사실 가능한 자리에서 굳이 저런 티밀하우스니 또 일본의 개입이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반등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긴 합니다.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냥 반등해도 될 걸 그런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반등을 하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.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
이 기술적 이야기, 증시 기술적 이야기들은 좀 했고,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셔도 뭐 딱 봐도 그죠? 이거는 뭐 더 이거 뭐 이런 거 뭐 시장이 더 반등하는 그림이죠, 그죠? 변동성 지수들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잘 내려오고 있고 위쪽에 저항 누적시키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잘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향성이 좀 명확해졌죠. 빅스 아래로 내려오고 증시는 좀 올라갈라 그러고 방향성이 좀 약간 명확해졌어요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어제 그 뭐 일본이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이런 모습이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150달러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좀 쉬었다 가야죠, 그죠? 예,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더 가긴 더, 어차피 엔화고 뭐고 뭐 달러 강세고 뭐고 계속 더 가야 됩니다. 달러 강세가 해결이 되려면은 일본도 긴축하든가 뭐 유럽도 긴축하든가 다른 나라들도 긴축 세게 해야죠.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의 금리가 뭐 제일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금리를 가장 빨리 올리고 있고 뭐 미국의 긴축 강도가 가장 강하니까 달러 강세는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달러는 계속 오를 건데, 아무튼 요즘에 달러가 좀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좀 쉬어가는 계기가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, 일본 중앙은행이 또 적절한 때에 딱 개입을 해주셔서 장대음봉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,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? 장대음봉 하나 나왔다고 이게 추세 전환입니까? 그건 아니죠. 추세 전환은 아니고 또 아마 지난번처럼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. 하여튼 뭐 개입을 했다, 개입을 한 증거가 확실하게 좀 나타났다. 근데 어쨌든 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일단 뭐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, 하여튼 뭐 저렇게 일본이 뭐 여기저기 개입을 많이 했나 봐요.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장대 음봉이 튀어나와서 이 지금 3중 고점형을 만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고, 그러니까 나름 중요한 자리였단 말입니다. 달러 인덱스도.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름 이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잰 거예요. 야, 옵션 만기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이때쯤 하자라고 해서 일본이 나름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였어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거든요.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돌파한 차에서 달러가 또 대폭등할 수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일본에 딱 잘 막아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이 이제 그 위쪽으로 지금 당장 못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조정이 훨씬 더 오래 길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좀 안정될 만한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한 것 같다, 이런 걸로 봐서요. 중요한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주식시장이 뭐 저항을 돌파한 작 한 것도 그렇고 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된 것도 그렇고,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봉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그래서 좀 이제 다소 이제 한숨을 좀 돌리긴 했겠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1440원 넘어가냐 마냐 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갔죠. 어쨌든 뭐 그래 봐야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삼각 수렴형임이 분명합니다. 아직까지는요. 하여튼 그래서 뭐 글쎄요, 지금 분위기상이라면 아마 조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하여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, 하여튼 뭐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. 참고로 잠깐 한국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,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급등을 했으니까 월요일날 한국이 무조건 급등할까요? 그것도 또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는 거죠.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뭐 굳이 미국이 올랐다라고 한국이 오르고 미국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딱히 한국이 하락한 적도 없어요.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상승 마감한 날도 좀 제법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. 요즘은 아무튼 좀 다소 각계 전투 중인 것 같아요.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유럽은 유럽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각각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좀 일단 저항 생각하시면 되죠. 일단 뭐 미국이 올랐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은 하시고, 또 그리고 달러도 떨어졌고 금리도 떨어졌고 뭐도 환율도 그렇고 뭐 증시 환경도 좋으니까 한국 증시 오르겠다라고 생각하시고, 오를 거면 일단 위쪽에 저항이 어딘지 생각하시면 되겠죠. 한국 증시 저항 어딘가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넘어가면 넘어가는구나, 아 못 넘어가면 또 거기 저항이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지금 한국은 박스 한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부담스럽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은 월요일날 294 선물 294를 코스피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넘어가면 뭐 다행인데 못 넘어가면 그 어설프게 갭상승해서 못 넘어가면 또다시 이제 미국만 또 가는 거고 한국은 또 깝깝해질 수 있는 거고, 아니 다양하게 좀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. 꼭 뭐 미국이 상승했다고 한국도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,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, 코스닥도 뭐 그렇겠죠. 일단은 뭐 상승하긴 상승할 건데 일단 아침에
근데 일단 뭐 상승 출발해서 계속 상승할지 어쩔지 모르는 겁니다. 위쪽에 저항 어디 있어요? 뭐 지가 뭐 탄력적으로 갈 거면 1000을 넘어가야 됩니다.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.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서 위험 자산들이 신났다.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긴축 속도 조절로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좀 신난 하루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그리고 그 금리까지만 좀 볼까 하는데, 금리도 당연히 뭐 크게 좀 떨어졌겠죠. 그죠? 아무래도 금리 같은 경우도 장중에 엄청 랠리 하다가 이 미국 장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점들, 금리가 오르다 떨어졌으니까 저런 건 이제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겠죠. 아무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티밀하우스가 뭐 12월에 뭐 50bp만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,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그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. 그리고 연준 사람들, 하여튼 저 그 연준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, 또 그리고 아무튼 뭐 50으로 올리든 75를 올리든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거는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50도 부담스럽고 70도 부담스럽고 뭐 그렇긴 한 거죠. 하여튼 중요한 거 요겁니다. 인플레, 미국의 인플레가 잡힐 거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.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의 긴축이 계속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저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시장을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뒤엎고 그거는 좀 이제 그럴 만한 이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좀 지켜보자고요. 하여튼 뭐 그런 호재가 나와서 좀 단기적인 방향은 일단 좀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